저번에 했던 화면 표시 이후로 그리드 및 스냅 그리고 뷰포트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퓨전 360 이해하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능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리드 및 스냅 배치 그리드를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그리드를 통해 스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보이시는 거는 퓨전 360의 빈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드 및 스냅에서 배치 그리드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로 스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스케치라든지 이런 명령을 좀 더 한 손으로 스케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드로 스냅입니다. 이 그리드로 스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리드들이 전부 스냅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 시스로서 이 그리드를 활용하고 싶다 하실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그리드는 하나하나가 1mm 단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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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0.1mm, 0.2mm, 0.3mm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0.005 여기서부터는 0.005 단위로 줄어드네요. 이 배치 그리드는 내가 이 화면을 세분화 좀 확대를 할수록 이 하나하나의 단위가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배치 그리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배치 그리드도 활성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세팅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뷰포트입니다. 이 모델을 다양한 방향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 자체가 지금 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방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일들은 독립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요. 내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면은 여기입니다 하고 동시에 클릭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느 때 사용하냐면은 내가 이 제품을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평면에서 봤을 때 약간 입체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시각에서 제품을 보고 싶을 때 이 뷰포트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하지 못했던 것 마저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시 퓨전 360 이해하기로 돌아와서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텐션과 애드인입니다. 퓨전 360은 이제 익스텐션과 애드인이라는 모듈을 구입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은 오토데스크에서 제작한 플러그인으로 기존 퓨전 360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추가하는 유료 모듈입니다. 애드인은 오토데스크가 아닌 개인이나 일부 개발사에서 개발한 모듈입니다. 주로 반복적인 작업을 편하게 해주는 등의 편의성 개선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 공식적으로 제품을 출시한 추가 모듈을 익스텐션이라고 하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기능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애드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토데스크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이런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하는 그 유저나 아니면은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층이 직접 만든 또 다른 추가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디자인, 제너프 디자인, 렌더링,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제조, 도면 등 아까 보여드렸던 익스텐션의 기능들도 여기에 있고요. 또 익스텐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파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작업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시는 거는 디자인 작업 공간이죠. 이 작업 공간을 제가 렌더링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한 실사화 이런 거를 도와주는 기능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배경 장면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색깔이 너무 칙칙한 것 같은데 살짝 푸른 빛이 도는 이런 배경으로 해보겠습니다. 환경 라이브러리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따뜻한 라이트라든지 카메라도 직교 원근 설정 가능한데 렌더링 같은 경우는 실제 시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원근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초점 거리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노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도나 이 빛의 광도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움직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녹화 같은 거를 해서 내가 영상화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익스텐션 모듈로서 기본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지금 보이시는 한 가지의 해석 모듈을 지원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고유 진동수 해석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니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퓨전 360의 해석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잠시 다른 화면을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조 모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엔지니어가 이것을 예제로서 활용을 한 모습인데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트 기본 모델입니다. 기본 소재가 있을 거고요. 이 기본 소재에서 이 제품을 깎는데 애니메이션이 진행될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델을 깎는 경로도 같이 나오죠. 이렇게 제품에 대한 캠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캠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다음 도면 설계. 이 제품에 대한 도면화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강의 타임라인이 2D 도면부터로 알고 있는데 2D 스케치부터 저희가 강의를 한 다음에 3D 모델링화를 했다가 그리고 2D 도면화로 넘어가는 게 기본적인 강의 타임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기반으로 2D 도면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진행을 했던 해석을 한번 볼까요? 해석 결과가 나왔네요. 고유 진동수를 단순하게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무런 설정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이 움직이는 정도만 보여지네요. 좀 조정을 심하게 해주면은 네, 제품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매니지먼트 PDM입니다. 퓨전 360의 파일은 클라우드 서버로 저장되며 별도의 설정 없이 리비전 관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연동된 모델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2D 도면이 알맞은 데이터로 변경됩니다. 네, 다음은 3D 모델링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기준면 선택하고 두 번째는 기초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네, 세 번째는 돌출시키를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네 번째 돌출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퓨전 360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스케치면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기초 프로파일을 작성합니다. 돌출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보는 이 하나의 과정이 대부분의 그러니까 퓨전 360을 포함한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등 다른 3D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3D화를 합니다. 3D 어셈블리 기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립한 부품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조립할 부품들의 원점을 클릭해 줍니다. 세 번째는 부품 간 원점 입력 후 조립을 완료합니다. 네 번째는 해당 작업을 반복하여 모든 부품을 조립합니다. 해당 내용도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립된 부품이 있습니다. 이 조립된 부품을 제가 한번 조립을 해제한 후 다시 조립을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네 가지 부품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부품은 각각 독립적인 구성 요소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체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제품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할 제품의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같은 반복 작업으로 접합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어셈블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D 드로잉, 도면화 작업이죠. 방법도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공간을 도면화로 넘깁니다. 두 번째는 도면의 규격이나 기준 등을 지정합니다. 세 번째는 도면화할 제품의 기준을 정합니다. 네 번째는 도면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도면화로 이동해 줍니다. 현재 이렇게 제품이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기준점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도 회전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기준점을 잡고 테이블을 이제 부품 리스트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부품 리스트도 가져와서 다음과 같은 부품 리스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번호도 다시 지정을 할 건데요. 부품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립도를 먼저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기준 뷰를 가져오고 이번에는 이 부품들 중에 이 포스트라고 하는 부분만 빼서 도면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도면화를 진행할 수 있겠죠. 다음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과 매니팩처링이 제조인데 이 시뮬레이션과 매니팩처링은 저희가 작업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작업 공간을 해석으로 이동시킨 후 도면의 규격이나 기준 등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석 조건을 설정을 하고 네 번째 해석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 매니팩처링입니다. 제조 공간이죠. 작업 공간을 제조로 설정하고 그 다음 작업 기초를 세팅합니다. 공구나 장비 등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경로를 설정한 후 엔신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스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을 잡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선 기본 설정을 들어가신 후 일반 그리고 한국어
모델링 방향 Z업, 그리고 초점 이동, 줌, 회전, 바로가기, 퓨전 360 이렇게 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에서 한국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Z업 지정되어 있고요. 퓨전 360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의 새 설계단위 밀리미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새 설계단위 밀리미터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다음 베이직 세팅 세 번째 자유회전 확인, 그리고 카메라 집교 확인, 그리고 배치 그리드 확인, 이렇게 세 가지를 끝으로 우선은 기초 세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서 우선은 자유회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회전에서 구속된 궤도가 아니라 자유회전으로 두는 것이 좀 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합니다. 자유회전으로 지정을 하고, 두 번째 배치 그리드를 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에서 원근이 아닌 직교로 두겠습니다. 중요한 게 원근과 직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원통 모양의 제품이 있습니다. 직교의 상태일 경우 이 모델을 좌우로 완복을 했을 때 평면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직선으로 보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화면 표시를 원근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 이 아래쪽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보이면 안 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사실 이 시각 디자인에서는 이 원근 모드가 좋다고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배울 것은 제조 모델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교 모드를 켜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